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네, 생각보다 많이 오셔가지고 정말 앞으로 저희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일단은 오늘 제 1회 인스티비 우리 관세사 시험에 대한 설명회 및 상담소에 오신 여러분들 너무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이제 설명회 진행을 맡은 허준 관세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단 많은 분들이 와주셨는데 사실 인스티비에서 저희 관세사 시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공을 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설명회 같은 것도 여러분들 홍보를 굉장히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이런 설명회가 있다는 것도 좀 알게 되셨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학원도 그렇고 저희 강사진도 마찬가지로 우리 인스티비의 관세사 시험의 성과가 확실하게 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 점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가 좋은 계기가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최종 합격까지 하는 시발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설명의 진행은 제가 관세사 시험에 대해서 뭐 알고 계시겠지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 과목별로 이제 관세사님들이 나오셔가지고 과목별로 이제 과목의 특성, 그다음에 강사 소개 등을 이제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고민 상담소라고 해서 각 관세사님들이랑 여러분들이 직접 1대1로 상담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으니까요. 끝까지 계시면은 아마도 오늘 좀 여러분들에게 더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설명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관세사 시험 시험 안내인데요. 잘 알고 계시죠? 우리 1, 2차로 나눠져 있고 1차는 3월, 2차는 6월에 봅니다. 올해 시험 같은 경우에는 뭐 둘 다 치러졌죠. 1차는 이미 합격자 발표까지 났고요. 2차 같은 경우에는 6월 달에 시험은 시행했지만 아직 발표가 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이 시점 6월 14일 시험 받고 발표가 4개월 정도 걸리죠. 이 시기 동안에 굉장히 많은 수험생들이 이제 조마조마하면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지금이 딱 그 시점 중에 하나입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1차는 당연히 봐야 되고 2차까지 최종 합격해야지 여러분들이 이제 진짜 관세사가 될 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합격 기준 보시면은 1, 2차 다 똑같아요. 뭐 합격 기준은 똑같은데 뭐 매과목 100점 만점으로 꽈락은 40점, 그 다음에 평균 60점 이상 득점 시 합격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요거를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데 2차는 사실 좀 달라요. 왜냐면은 2차는 이렇게 보면 절대평가 같잖아요. 근데 2차는 60점을 넘는 사람이 90명이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2차는 여기 플러스로 최소 합격 인원 90명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60점을 넘는 사람이 90명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60점이 되지 않는다고 해도 상대평가로 이제 1등부터 90등까지 합격을 하게 된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2차 같은 경우에는 절대평가처럼 구성되어 있지만 사실상 90등 안에 들어야 되는 상대평가로 보시는 게 더 적절합니다. 자, 뭐 응시 자격은 제한이 없고 뭐 관련 부처 관세청 시행 기관은 큐넷이죠.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험 과목입니다. 1차 같은 경우에는 뭐 1교시, 2교시. 1차는 1차 끝나고 바로 이제 점심 식사 하시면 돼요. 1교시에는 관세법이랑 무역 영어 보시고 2교시 때는 내세법이랑 이제 회계학 보시는데 1차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객관식입니다. 사실 그래서 시간으로 보면은 과목당 40문항, 그때 두 과목이니까 총 80문항을 80분 안에 푸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당 1분 안에 푸셔야 된다. 근데 이제 객관식이다 보니까 그래도 문제당 1분 안에 풀기가 좀 용이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1차는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한 교시에 두 개의 과목을 보니까 어떤 과목에서 좀 시간을 좀 세이브해서 다른 과목의 시간을 배분할지 그렇게 전략적으로 좀 접근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는 아마 이따가 각 과목 강사님들이 잘 설명해 주실 것 같고요. 2차 같은 경우에는 한 과목당 80분이에요. 시간이 어때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나죠. 1차는 끝나면 점심 먹으면 되는데 2차는 중간에 점심 드시고 5시 10분에 끝납니다. 네. 한마디로 여러분들 뭐 수능 한 번 더 보신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2차 같은 경우에는 논술형이죠. 이제 1차는 사실 우리가 공부를 이렇게 딥하게 하지 않아도 이렇게 지문에 나와 있는 거를 우리가 선택하는 개념인데 2차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눈 감고 쓰셔야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아무런 힌트나 뭐 선택지가 없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답안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목이다. 그런 시험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뭐 1교시 관세법
2교시는 일명 HS라고 불리우는 관세율품익 상품학, 3교시 같은 경우가 제가 담당하고 있는 관세평가고요. 4교시가 이제 무역실무 해가지고 총 4과목, 1, 2차 둘 다 4과목을 시험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합격 통계 자료 한번 볼까요? 통계 자료 한번 보시면은 최소 선발 인원이라고 해가지고 90명이 되어 있죠. 이 90명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90명이에요. 네, 절대평가로 이제 규정이 되어 있지만 최소 90명을 뽑아야 되고 사실상 60점을 넘는 사람이 90명이 안 되기 때문에 60점 넘는 사람이 90명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의 상대평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합격률이에요. 합격률. 2020년부터 올해까지 1차 합격률이 추이를 보면은 점점점 낮아진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지금 좀 뭐 이렇게 2020년부터 24년까지는 좀 비슷했지만 이 앞전으로 가면은 1차 합격률은 사실 30%대였어요. 이 앞에는 30%대였다가 지금 20% 중반대까지 왔다가 올해 시험에 이제 15.4%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말은 뭐냐? 1차가 많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2차 시험을 붙어야지 합격하는 시험은 맞지만 1차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1차 준비도 절대 소홀히 하시면 안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2차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그러면 2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 2차도 요 앞으로 가면은 합격률이 한 자릿수 대였어요. 네, 6%, 8% 하다가 지금 이제 뭐 11%, 13%, 14%까지 이제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2020년도랑 2022년도는 조금 예외로 보시면 돼요. 이때는 좀 이슈가 있어갖고 좀 많이 뽑았어요. 그냥 이렇게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둘은 좀 배제를 하시고 실제로 이제 합격률은 11%, 13%, 그다음 작년에 14.8%까지 볼 수 있다. 그리고 올해 합격률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추정하건대 합격률이 더 올라가겠죠. 왜요? 1차가 어려웠으니까. 이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면은 1차가 어렵다 보니까 1차 합격 인원이 줄어들어요. 그럼 2차 상대적으로 그럼 2차의 합격률은 올라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마 올해는 작년보다도 제가 예상하건대 합격률이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지금 이런 와중에 그럼 어떻게 우리가 접근을 할 수가 있냐, 생각을 할 수가 있냐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1차는 무조건 합격하셔야 된다. 1차가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1차가 무조건 합격하셔야 된다. 근데 사실 1차는 객관식이어서 해볼만 하잖아요. 정통적으로 우리 관세사 시험은 항상 2차가 문제였어요. 2차가 너무 합격률이 낮다. 다른 자격사도 다 30%대는 되는데 합격률이 관세사 시험 뭐 10%대다. 너무 합격률이 낮다. 그래서 합격하기가 어려웠던 건데 지금 합격률의 추이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 지금 해볼만 한 거예요. 해볼만 하다라고 좀 자신감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이제 각 과목에 이제 강사님들이 한 분씩 나오셔가지고 소개하시고 그다음에 과목별로 이제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예, 첫 번째로는 우리 김준희 관세사님, 관세법 개론 담당하고 계신 김준희 관세사님인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키가 9척에 달하십니다. 예. 자, 그러면은 처음 이제 첫 시간이 김준희 관세사님 앞으로 모셔가지고 설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관세법 1차 관세법 개론 맡은 김준휘라고 하고요. 오늘 좀 늦어가지고 제가 좀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좀 이상한 소리를 할 수 있는데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OT 촬영이라고 해서 어떤 것 좀 준비할까 했는데 기존에 좀 촬영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유튜브 찾아보시면 과목별 특징이라든지 아니면 관세법 강의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들을 제가 잘 준비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중복해서 설명하기보다는 관세사 과목별은 어떤 전략이라든지 아니면 수험 생활에 우리가 마인드셋을 좀 어떻게 해야 될 건지들을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해요. 괜찮아요? 좋습니다. 갈게요. 관세법인데요. 우선 보시면 관세법 1차 과목들을 좀 나열을 한 거예요. 이 정도는 알고 계셨죠? 그죠? 1차 완전 지금 초시생들 분들이 주로 계신가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럼 일단 무역영어대제법 회계가 이렇게 있는데
요 과목들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가 목표 점수를 한 60점 정도로 맞춰놓고 보시면 좋거든요. 뭐 여러 가지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데 내세법이랑 회계학은 2차 때 없어요. 그건 알고 계시죠, 그죠? 네, 그래서 1차에 우리가 합격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점수만 획득하고 가시면 좋다라는 거죠. 뭐 이거 100점 맞았다고 해서 누가 상 주는 것도 아니고요. 뭐 2차 때 가점이 있거나 이런 것도 아니에요. 네, 근데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조금 걱정이 되는 건 뭐냐면 항상 매년 일어납니다. 회계학이 37.5점이에요. 나머지 뭐 평균이 80점인데 이렇게 떨어지시는 학생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조금 유의해 주셔야 되는데 여튼 60점, 평균 60점 정도로 세팅을 하고 준비를 하시면 된다. 그러면 60점을 목표를 준비를 하시면 점수가 항상 이거보다 조금 언더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메꿔줄 만한 과목이 필요하잖아요. 산술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러면 그게 관세법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관세법을 85점 정도 맞을 정도의 노력이 훨씬 수월해요. 그러니까 얘네 세 과목의 점수를 올리는 노력보다는 요 과목이 85점을 맞춰놓고 나머지 좀 빈 애들을 메꿔주는 쪽으로 가시는 게 전략적으로 접근하기가 훨씬 좋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2차 과목에 그대로 또 연관이 돼요. 그죠? 그래서 관세법을 공부를 하시면 어차피 2차 때 논술 때 또 도움이 되실 거기 때문에 이래 좋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궁금한 건 과연 그럼 관세법을 85점에서 100점을 맞을 수 있냐? 맞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있는 건데 제가 잘 도와드릴 거니까 제 수업 잘 따라오시면 괜찮을 겁니다. 제가 관세법 강의를 오래 했어요. 그래요? 그런 눈빛이 아닌 것 같은데 오래 했습니다. 그게 좀 잘 알려지지 않고 잘 하다가 여기저기 좀 떠다니다가 왔는데 관세법 강의는 제가 한 10년이 넘었거든요. 제가 2012년도 합격을 했어요. 그죠? 운 좋게 합격을 했는데 그때 이후로 강의를 내가 해야겠다라고 했는데 제 생각에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남들이 잘 알아주질 않더라고요. 근데 그게 제가 산전수전 다 겪어놓고 준비를 한 강의들이다 보니까 많은 도움을 드릴 거예요. 요건 좀 이해되셨죠? 어떻게 전략을 짜면 되는지. 두 번째인데요. 요거는 그래프를 그리다가 여기 오타가 나서 이건 점수가 빵점으로 갔는데 X축은 시간이고요. Y축이 점수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면 시간이 지날수록 점수가 높아질 거라고 모두가 원하고 생각을 해요. 그죠? 그래서 흘러가는 시간 속에 내 몸을 맡기면 내가 합격으로 나를 인도해 주겠지라고 막연히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게 점수가 안 나오거든요. 1차나 아니면 한 번 정도 시험을 공부해 보셨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절대 그렇게 안 가요. 실제로 어떻게 가냐? 조금 올라가죠, 뭐, 그죠? 그러다가 떨어지고요. 공부를 한 2달 했는데 머리에 안 남는 게 없어. 그러면서 점수 계속 떨어지고 슬럼프도 오고요. 연애하시는 분들 뭐 헤어지면 더 오래 가기도 하고 이러는데 쭉쭉 오는데 요 기간이 제 생각엔 한 4개월에서 한 5개월 정도 그 인고의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기본 이론 돌리고 뭐 심화나 아니면 기출 정도 돌렸을 때 점수가 요건데 시간은 갔는데 점수는 안 나오고 해서 되게 초조해요. 2차도 비슷할 거예요. 기간이 조금 더 늘어난다는 차이점만 있지. 근데 그러면 어느 시점에 폭발적으로 점수가 상승을 하냐? 한 5개월 지나서 기출문제 또는 모의고사 정도 돌릴 때 그때 점수가 이렇게 수직 상승하는 그런 기쁨을 좀 맛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직장이나 병행을 하시거나 아니면 수험 생활이 처음이신 분들은 요 시간을 좀 견뎌하시기가 좀 힘들어 하세요.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원래 시험이라든지 아니면 고시 공부 자체가 그렇구나라는 걸 스스로 조금 잘 이렇게 마음을 좀 잘 다독여 주셔야 돼요. 어차피 우리가 단기간 싸움이 아니라 1년에서 또는 한 3년 이상 공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철저한 좀 마인드셋이 좀 필요합니다. 괜찮아요? 혹시 질문 있어요? 관련돼서? 준비한 게 다 끝나가서 그러는데 괜찮아요? 그럼 마지막인데 마지막은 뭐 관세법 법이 어떻다, 시행령이 어떻다, 그다음에 관세법 체계가 어떻다 이런 건 이미 다 찍어놨어요. 제가 한 시간 정도 찍어놓은 게 있는데 그거 들으시면 되게 좋아요. 잘 찍었거든요. 잘 찍어가지고 한번 들어보시면 좋아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도 있고 해서 잘 찍어놓았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참고로 전 불교신자예요. 불교신자인데 빌립보서 4장 13절이라고 제가 수험 생활 때 저한테 되게 힘을 줬던 그런 문장이 있어요. 그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수험 생활 때 우연찮게 봤는데 뭐 그때는 이제 합격이 주된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죠? 불교는 어떻고요, 그죠? 아랍이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믿던 건데 이게 좀 많이 잡아주고 그죠? 힘들 때 나에게 힘을 줬던 그런 문장이었어요, 그죠? 제가
합격했을 때 2차 시험 당시에 그 당시에는 50점짜리 문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50점 이제 오시네. 50점 문제가 뭐가 나왔었냐면 그때 행정심판과 관련돼서 소수라는 내용이 나왔었어요. 근데 그 전날에 제가 그 되게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만약에 행정심판이 50점짜리 걸리면 그 해 난 수석이다라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준비를 쫙 했어요. 근데 문제가 딱 나와서 실제로 봤더니 행정심판에 대해서 논술을 하시고 뭐 이런 문제가 써 있는 거야. 그래서 속으로 진짜 죽었다, 너네 진짜 다 죽었다, 그죠? 오늘 내가 쓴다라고 그런 운이 저한테 왔었는데, 여러분도 그런 자신감이라든지 아니면 생각들을 좀 잘 갖고 제 수업 잘 따라오시고 하면 1차 합격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정도의 점수 쉐어할 수 있는 관세법은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네, 그래서 시간이 얼마 없어가지고 제가 저기 자리 있다가 끝나고 나서 찾아오시면 궁금한 점들은 잘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괜찮아요? 눈빛들이 안 괜찮은 것 같아요. 당연히 여기까지만 하고 이따 좀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역시 김준희 관사님 경력이 많으시다 보니까 여유도 느껴지시고요. 큰 키에서 나오는 자신감인 것 같아요. 네.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 자, 다음 과목은 이제 무역영어, 이소영 관사님께서 무역영어 과목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더운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설명회 들으려고 오셔가지고 놀랬고, 더욱더 좀 정말 단기간에 합격하실 수 있게끔 강의를 해야 되겠다는 더욱더 의지가 좀 불타오른 것 같습니다. 좀 책임감을 가지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일단 OT는 어차피 10분 정도만이니까 좀 간단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OT는 소개, 과목 특성, 교재 구성, 학습 전략, 그리고 이제 마지막 마무리로 진행을 할게요. 우선은 간단하게 저는 이제 2018년도부터 무역영어 1급 자격증 강의를 계속 해오고 있었고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도 국제무역사는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자신 있는 거는 제가 출제위원으로 있으면서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겠구나, 이게 이제 제가 수험생 입장과 또 출제를 하면서 느끼는 바가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점을 제가 강의를 할 때 조금씩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제가 강의를 할 때는 좀 다른 강사와는 다르게 하고 있으니까 좀 믿고, 말이 잘 안 나오네요. 믿고 좀 봐주시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무역영어 특강이라든지 아니면은 기업이나 뭐 무역협회나 이런 데 좀 교육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자격증도 좀 많이 땄는데 저는 다 자격증 3개월 내로 다 합격을 했어요. 그만큼 제가 공부할 때 엄청 열심히 하진 않지만 그래도 계획을 짜서 좀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도 강의 중간중간 다 알려드려요. 그러니까 꼭 합격하셨으면 좋겠고, 무역영어는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 반, 그리고 걱정 필요 없이 그냥 외우기만 하자라는 생각으로 하시는 분들 많은데, 제가 처음 강의 시작할 때 OT를 낼 때 무슨 말을 했었냐면, 저는 관세사 준비할 때는 영어를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어요.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 스타일은 아니었는데, 이상하게 무역 실무하고 무역 영어는 항상 거의 5등 안에 들었어요. 상위권이었어요. 근데 영어를 해석을 잘하고 재밌어서가 아니고, 저는 무조건 암기하고 이해를 병행을 했고, 용어 이렇게 틀린 그림 찾기처럼 주어, 동사, 단서 규정을 좀 체크를 다른 사람보다는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교재 안에 기출 문제들이 내 교재에 없는 내용이면 다 플러스로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내 교재가 아예 하나의 오답 노트이자 하나의
전략적인 이제 내가 시험장 갔을 때 내가 요거 하나만 가지고 체크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 무역영어는 거의 잘 아시겠지만 국제무역법규예요. 제가 유일하게 25년도에 나와 있는 기출문제를 다 분석을 했고 제 교재에도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출제 연도 이제 비준을 보시면 솔직히 빨간색 음영 표시된 협약이 전부 다라고 보시면 돼요. 40개 문제 중에 20개 문제가 다 인코텀즈와 CISG, UCP로 나오고요. 이 UCP는 UCP의 전자적 제시에 의한 추록입니다. 그래서 같은 한 세트고 같은 친구예요. 그래서 이 UCP를 약간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무시할 수가 없어요. 왜? 1년에 꼭 빠짐없이 하나나 두 개 나옵니다. 그래서 같이 공부하시면 되는 거라 같이 준비를 하시면 되고, 인코텀과 CISG 요 위주로 가되 저희가 좀 무시하는 게 뭐냐면 무역 용어예요. 무역 용어는 사실은 내가 용어만 암기하면은 바로 푸시고 넘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무시하지 마시고 제가 이것도 교재 안에 나올 만한 건 다 삽입을 해놨어요. 그래서 저희가 하나도 빼놓지 않고 쉬운 거는 떠먹기 좋게끔 공부를 하셔야 되지만 시간이 내가 없다 하면은 정말로 이 전략에 나오는 이 과목별로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시고, 일단은 제 교재는 상권 학원이에요. 상권이 굉장히 얇습니다. 거기에 국제무역 용어나 제가 공부했을 때 나오는 용어들 이런 걸 정리를 다 해놨고요. 국제무역 법규는 보통은 이제 협약 책들이 지루해요. 저희가 협약을 공부하면 너무 지루하거든요. 그래서 각 파트별로 제가 기출문제와 예상문제를 다 넣어놨고 25년도 문제를 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한 협약 공부하면은 그거에 대한 정리를 하고 예상문제도 풀어볼 수 있게끔 체계적으로 좀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교재를 구성을 성립, 이행, 종료 단계로 해놨어요. 무조건 암기나 이해도 중요하지만 기초적으로 내가 공부할 때 기준을 대별해서 나눠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립 파트와 이행 파트, 종료 파트 이렇게 크게 해서 공부를 하실 거고,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나눴는데 시간 배분이라는 건 관세법과 무역영어가 1차예요. 처음 이제 시작하는 단계인데 우리가 여기서 말려버리면은 긴장이 되고요. 그 다음번에 이제 회계학하고 부가가치세법부터 다 푸셔야 되죠. 그러면 긴장이 된다고 해서 우리가 처음 스타트할 때가 중요해요. 관세법은 30분 내에 끝내셔야 되고요. 시험 푸실 때. 그 외에 무역영어를 다 이제 푸시면 됩니다. 시간 없어서 한 문제도 못 풀면 너무 아쉬워요. 왜냐면 내가 그거 하나 때문에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시간 배우는 무조건 관세법은 30분, 나머지는 무역영어에 치중을 해서 좀 시험을 풀자라고 마음을 먹으시면 되고, 아까 교재에서 제가 무역의 성립, 이행, 종료 단계로 나눠놨습니다. 무역의 기본 흐름을 이해하셔야 돼요. 성립은 당사자 간의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무역 계약 기본 조건들이 있을 거고 청약 승낙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이 시험에 나오고요. 거기에 수반되는 협약은 CISG와 인코텀즈, SGA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고 나서는 성립 이행을 해야 되겠죠. 이게 국제무역거래에서는 당연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행 단계로는 대금 결제 파트가 있겠고요. 운송을 해야 되고 보험을 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행 단계에서 대금 결제는 UCP와 거기서 EUCP가 나오고요. 그리고 운송 파트에서는 헤이그 비스비, 함부르크 규칙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MT 조약도 나와요. 그리고 이제 종료 단계로 넘어가시면 종료에는 뉴욕 협약이 매년도마다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 출제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공부를 하셔야 되고, 당연히 종료 부분에서는 클레임의 분쟁 해결 방안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협약 법규 중심으로 당연히 공부를 하셔야 돼요. 국제협약 및 법규가 거의 저희 시험의 9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고, 각 주제별 주어 동사 당연히 체크하셔야 돼요. 요거는 제가 강의를 들으시면 이제 아실 거예요. 이게 이제 지겨워질 정도로 제가 체크를 해드려요. 형광펜으로 체크를 해드리기 때문에 똑같이 따라가시면 돼요. 그래서 놓치시지 않게끔 이렇게 만들고, 요즘 문제 추세가 1번부터 4번까지는 UCP 내용이 나오고, UCP 내용 중에 틀린 것 해두고 1번부터 4번 UCP 내용이고 5번은 SGA 문장이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가 덜 돼 있으면 이 어처구니 없는 문제를 틀릴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중간중간 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기출문제 및 회독입니다.
기출 문제는 많이 풀어보시면 풀어보실수록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협약별로 일부러 이렇게 넣어놨고 상권에도 제가 최신 문제 기준으로 다 중간중간 기출 문제 넣어놨어요. 그래서 스스로 좀 공부하시면서 풀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OT 준비는 마무리했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무역 영어는 다행인 게 무역 실무와 연관이 되죠. 근데 우리가 1차를 합격을 해야지 2차를 공부합니다. 내가 공부할 때 마음에 부담이 되고 너무 힘들면 1차 위주로 공부하세요. 내가 1차에 무조건 열심히 해서 2차까지 돼가지고 2차에 내가 1차 공부했던 기억이 많이 나냐? 실제 그렇진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합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무역 실무와 같이 병행을 못 하겠다면 부담을 가지시지 말라고요. 무역 영어 객관식하고 논술형하고는 틀립니다. 그래서 제가 객관식 공부할 때도 주제별로 다 목차별로 이렇게 나누어 놨어요. 왜? 내가 기억이 안 나더라도 큰 대별에서 큰 골자로 기준으로만 기억을 하고 있어도 그게 2차에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많은 부담을 가지시지 마시고 공부를 하시고 영어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영어는 저희 무역 영어는 누가 먼저 무역 용어를 많이 암기하고 또 협약을 어느 정도 이해를 했냐 요게 따라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좀 여기 오신 분들은 꼭 합격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좀 최선을 다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소영 박사님 전문성이 많이 느껴지시는 설명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다음은 우리 그 내국 소비세법과 회계학 같은 경우는 우리 박종화 회계사님께서 저희가 담당을 하고 계신데 오늘 일정상 참석을 하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박종화 회계사님이 이제 내세법과 회계학 관련된 설명은 저희가 추후에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게시할 예정이니까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차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바로 이어서 2차 과목 관세사님들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2차 관세법 같은 경우에는 김범중 관세사님이 담당을 하고 계십니다. 김범중 관세사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김범중 관세사입니다. 항상 원래 인터넷 강의 찍으면 이렇게 사람 없이 하다가 이게 또 사람 많으니까 또 좀 어색하긴 한데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좀 부끄럽지만 제 얘기를 먼저 하자면 저는 일단 1차를 3번을 봤어요. 1차 3번을 보고 2차를 4번을 봤어요. 네. 그래서 처음에 1차 이제 한 번 이제 합격을 하면 이제 2차를 2번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기회를 그냥 다 날렸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할 때는 뭐 주변 사람한테 나 이거 공부해 이제 이렇게 하고 다니는데 점점 이제 열심히 안 했던 거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4번에 이제 3번에 이제 고배를 마시고 본격적으로 했을 때는 이제 4번째 합격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제가 일단 오늘 요거 좀 가져온 거는 뭐 요즘 저속 노화 그런 게 조금 한다 해서 붙여봤는데 제가 하면서 확실히 느낀 게 있어요. 어떻게 하면 늦게 합격을 하고 어떻게 하면 좀 빨리 하는지. 그래서 보시면 처음에 시험은 쉽다고 생각하기, 벼락치기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제가 처음에 이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원래는 회계사를 잠깐 준비를 했었어요. 그래서 회계사를 준비하다가 이 관세사 선배 형 얘기를 듣고 그때 관세사 1차 이제 회계학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 과목 정도는 내가 하나 이제 잡고 갈 수 있겠다 해가지고 조금 이제 쉽게 봤죠. 그래서 1차는 그렇게 해서 붙었는데 2차는 이게 완전히 다른 얘기더라고요. 완전 이게 벼락치기도 안 되고 뭐 이거 뭐 한 몇 달 가지고 쭉쭉 본다고 해서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조금 만만하게 봐가지고 뭐 시험 후기 이런 것도 안 보고 뭐 학원에 뭐 연락이나 뭐 이런 것도 안 해보고 공부 방법도 뭐 전혀 안 찾아보고 그냥 인터넷 강의만 듣고 그냥 혼자 이제 공부를 했던 거죠. 그래서 하다가 이제 고속 합격. 이게 제가 합격했을 때쯤에 이제 얘기인데 이제 학원을 적극 활용하기 시작했어요. 일단 시험 후기 그 합격자 후기도 막 다 찾아보고 그리고
학원이랑 커뮤니케이션 좀 많이 했어요. 뭐 모르는 거 있으면 무조건 막 질문 올려가지고 물어보고 그러면 선생님들 답해주면 또 거기에 또 반박을 하기도 하고 뭐 수긍을 하기도 하고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더 관심이 생기기도 하고 좀 더 열심히 하게 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떨어졌을 때는 공부 스케줄을 이제 타이트하게 잡았다는 게 보통 이제 9시부터 뭐 11시까지 공부를 한다고 치면 이제 뭐 50분 관세법 10분 쉬고 뭐 또 50분 뭐 관세평가 10분 쉬고 이렇게 하루하루를 타이트하게 다 잡아놨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분명히 또 그 1시간 내에 끝내야 될 분량까지 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놨었어요. 근데 그게 한 번 딱 무너지는 순간 이게 다 엎어지는 느낌? 그렇게 하면 또 다음 걸 하기 싫고 그러면 계획을 다시 다 갈아엎고 또 계획을 또 짜고 이걸 계속 반복이었던 거죠. 근데 제가 합격을 할 때는 좀 계획을 조금 널널하게 잡았어요. 조금 이거 어차피 우리 시험이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도 지금 한 1년 정도 남았잖아요. 1년이기 때문에 이게 좀 장기 약간 마라톤이라고 할까요? 페이스 조절을 좀 잘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하루에 열심은 했는데 그 범위를 못 채워도 그래 내일 또 하지 뭐 이렇게 하면서 이건 또 특히 관세법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제 회독수를 계속 올려야 되는 시험이긴 해요. 왜냐하면 이거 계속 처음 볼 때 뭐 한 몇 시간이 뭐 한 12시간 만약에 한 번 회독을 할 때 뭐 3일이 걸렸다 치면 그다음 두 번째 할 때는 뭐 한 2.5일 그다음에 뭐 하루 뭐 이렇게 점점점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공부 스케줄을 타이트하게 짜시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열심히는 하셔야 되지만 그리고 또 공부도 처음에 할 때는 꼭 숨 공부 시간을 뭐 10시간을 채워야지라는 생각이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맨날 이렇게 그 타이머 놓고 찍고 화장실 갈 때 다시 찍고 멈춰놓고 다시 이렇게 하긴 했었는데 근데 이게 나중에 되니까 이 시간에 내가 너무 집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걸 그냥 치워버렸긴 했는데 그래서 보시면 그 성실하다는 게 왜 얘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쭉 채워야 성실한 게 아니라 하루는 이 정도 하고 하루는 좀 낮게 하고 또 하루는 또 올라가고 또 이렇게 해서 이 제로가 아닌 상태에 만든 상태에서 쭉 가는 게 성실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만약에 지금 공부를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뭐 일주일 중에 뭐 하루 뭐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만 공부하고 뭐 토요일은 쉬고 이런 것보다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공부하시다가 토요일에도 좀 조금 하시고 일요일에도 좀 진짜 하기 싫지만 나와서 조금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걸 조금 추천드려요. 그리고 제가 떨어졌을 때는 암기를 하지 않았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책을 보면 그냥 책을 계속 읽으면 암기가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착각을 했었죠. 그래서 그냥 책만 계속 본 거예요. 근데 물론 머리가 좋으신 분들 상위 뭐 몇 퍼센트 분들 이렇게 쭉 보시면 외워지시겠지만 저는 뭐 평범한 사람이어가지고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암기하는데도 다 암기 방법이 있어요. 암기식 무조건 따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출 테스트. 이거 보시면 뭐 암기하려고 막 쓰시는 분도 있고 뭐 소리내서 읽으시는 분도 있고 한데 제가 했을 때 제일 좋은 방법은 인출 테스트. 한번 책 딱 보고 딱 덮고 머리로 계속 떠올려 보는 거예요. 머리로 이거를 계속 떠올려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시험이잖아요. 우리 시험 2차 시험지 보신 분들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1차 시험은 이렇게 글이 많죠. 글이 많아서 쭉 읽다가 좀 어색한 문장이 있으면 그걸 고르면 답일 경우가 있어요. 근데 2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뭐 길어야 한 2줄, 3줄이기 때문에 그 한 줄을 보고 내 머리에 있는 걸 쭉 떠올려서 써야 돼요. 그리고 암기식 같은 경우에도 암기식이 조금 뭐 딸 때는 좀 유치하고 막 이럴 수도 있는데 이게 우리가 시험이라는 거의 특징이 뭐냐면 이 시간이라는 한계가 있잖아요. 한계가. 그 시간이라는 한계 속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걸 쭉 풀어내려 쓰려면 이 암기식이 있어요. 암기식을 딱 문제를 보고 암기식을 떠올리고 그 옆으로 쭉 이렇게 풀어낸다.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암기식이랑 인출 테스트가 좀 빠른 합격을 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저희 이제 2025년 강의 계획을 좀 보시면 일단 간단하게 기본 이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심화학습이 있고
그다음에 문제풀이가 있고 모의고사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 이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주로 이제 중점을 두는 게 여기는 안 써져 있는데 법문구 위주로 이제 강의를 해요. 우리 시험은 이제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있는데 일단 법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법문구부터 이제 하는데 법이 이제 생겨난 취지가 있잖아요. 물론 우리가 외워야 될 거는 법문구인데 이 법문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취지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취지들을 제가 찾아서 이제 설명을 해드려요. 근데 가끔 이제 보면 이제 그 취지가 이제 책에 담겨 있는 책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실수를 했던 게 그런 취지, 설명들을 답안지에 이제 썼어요. 그럼 당연히 점수가 안 나오죠. 왜냐하면 관세법은 법문구를 그대로 써야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좀 주의해 주시고, 그래서 취지 같은 거 설명하고, 그다음 암기식도 다 따드리고, 웬만한 거 다 따드리고, 그다음에 단어 설명이라는 거는 우리가 영문 독해할 때도 그렇죠. 한 문장에 이제 모르는 단어가 한 3개만 있어도 이제 독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법을 공부하다 보니까 법에서만 사용하는 용어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저도 공부할 때 조금 답답하더라고요. 뭐 수리한다 돼 있는데 수리는 내가 생각했을 때 뭐 고치고 이런 건데 여긴 전혀 다른 뜻으로 사용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제가 조금 다 설명을 해드릴 거고, 왜냐하면 그런 것도 찾아보는데 또 시간이 걸리니까. 그리고 심화학습 때는 이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조금 연계를 해서 설명을 한 번 더 드릴 거예요. 요즘에 시행령이랑 시행규칙에서 시험이 좀 많이 나오죠.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행규칙에서 좀 많이 나와가지고 관세법은 시행규칙에서 시험이 나오면 이제 어렵다고 이제 평가가 되거든요. 물론 올해는 좀 쉽게 나왔지만, 그래서 심화학습 때는 그렇게 설명을 해드릴 거고, 그다음에 문제풀이 때는 일단 써보는 게 일단 중요해요. 먼저 강의를 들으시기 전에 일단 그 프린트물을 가지고 먼저 써보시는 연습을 한 다음에 제가 설명도 해드리고, 그 다음에 답안을 어떻게 작성하는 게 좀 더 깔끔한가 라는 거에 대해, 그리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 시험을 경험하시는 거죠. 딱 제한된 시간 안에 실제로 써보고, 물론 이게 혼자 하려면 되게 힘들어요. 혼자 자기만의 싸움이기 때문에 되게 힘든데 여럿이 좀 모여가지고 하면 조금 그래도 가능하고, 그리고 여기서 나온 이제 등수가 있죠. 등수들이 이제 나오죠. 물론 그 처음에 등수가 합격 등수는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합격은 하긴 해요. 그래서 자기 위치도 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모의고사까지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또 질문 많이 해주시고요. 저는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2차 시험의 두 번째 과목이죠. 관세율표 및 상품학이라고 여러분들 극강의 암기 과목이 있습니다. 이 과목을 담당하시는 저희 이규영 간사님을 모실 건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우리 이규영 간사님은 수석 출신입니다. 아마 그 수석의 노하우를 잘 전달해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규영 간사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 소개를 받은 저는 이규헌 관세사입니다. 먼저 지금 되게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지금 얼굴을 좀 뵀던 분도 있어요. 지금 있는데 제가 이거 자료를 제가 이제 그 수업 시간에 OT 때 좀 활용했던 그 자료를 좀 축약한 거긴 해요. 근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자료에 말씀드리기도, 왜냐하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수험생 때도 좀 기억을 해보면 이 학원, 저 학원 다 설명회 가봤습니다. 다 비슷한 얘기예요. 열심히 해라, 이거 해라, 뭐 우리 커리큘럼은 어떻다. 그쵸? 아마 다 그러실 거예요. 여기 학원을 가도 그렇고 저기 학원을 가도 그렇고, 저도 여기서 똑같이 해야 되는데 저는 좀 다른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일단 그래도 형식은 갖춰야 되니까 한번 말씀 드려볼게요. 일단 이건 짧게 말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저는 동차 유예, 뭐 실강인가 뭐 이런 게 있는데 선택과 집중을 저희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마 저희 학원에서 수업을 들으시게 되면 인강입니다. 저는 인강을 무조건 추천해요. 저도 인강으로 공부를 거의 대부분 했고요. 저는 최대한 시간이 좀 세이브를 해야 된다는 게 좀 나름의, 그리고 지금 아마 여러분들은
더 젊은 세대들도 있고 물론 나이 드신 분도 계시겠지만 인강이 좀 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더 친숙한 세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일단 이 인강이 지금 위주인 저희 학원을 만약에 선택해서 수업을 들으신다면 잘 선택을 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단거나 제가 교재가 어떻게 보면 친절하고 어떻게 보면 불친절한데 제 법령집이 그냥 법령 문구 그대로인데 제가 이 단거나라는 게 이게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학원에 저희 유튜브 한번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희 보면 뭐 떠먹여 드립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입안에 다 떠먹여 드린다고 아마 그렇게 광고를 하시겠죠? 저희 2차 시험 쓰는 시험인데 제가 과연 다 떠먹여 드릴 수 있을까요? 절대 못 떠먹여 드려요. 근데 저는 떠먹여 드릴 수는 없지만 잘 떠먹여 드리게 황금 수저를 만들어 드릴 자신은 있거든요. 따라오시기만 하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단거나 무조건 저는 다른 과목은 모르겠어요. 다른 과목도 솔직히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지만 특히 저희 과목은 이 법령집이라는 그 틀 안에 자기가 이제 해설서 내용이라던가 기타 수업 시간에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자기가 한번 적어서 자기가 어느 위치에 적어놨는지를 이렇게 체크해야 시험 때 이 부분 내가 어디 부분에 썼지 하면서 이미지화 되면서 딱 쓸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건 무조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절대 금지할 거 이거 강사 쇼핑입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느 강의 들어도 상관없어요. 어느 강의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강의가 대단히 학불에 영향을 미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처음에 뭐 진입 장벽이 있겠죠. 어떤 강의를 들으면 좀 더 쉽게 진입할 수 있고 어떤 강의를 들으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뭐 이런 차이는 있을 겁니다. 근데 결국 1월부터 6월 이제 모의고사 기간 들어가잖아요. 2차 한정해서. 그러면 결국 그 순간부터 계속 암기하고 외우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학원 강사님들이 뭐 내용 뭐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 솔직히 잘 기억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자기가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강사 쇼핑 저는 개인적으로 금지하고 혹시 쇼핑을 한다면 한 과목당 그래도 2명까지는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릴 수 있냐면 제가 좀 공부 오래 했어요. 3년 반 공부해서 4년차 유예로 합격을 했는데 안 들어본 강의가 없어요. 저는 그때 제가 했던 거예요 다. 어쨌든 그래서 너무 불안하면 과목당 물론 저희 것만 들어도 됩니다. 들어도 되지만 한 과목 너무 불안하면 다른 강사 거 하나 정도 더 들어보고 내가 이경 강사가 왜 그런 말 했는지 알겠다라는 걸 좀 아시게 될 거예요. 네, 그렇게 되시고 호기심 천국 이게 뭐냐면 특히 관세율표 과목은 모르는 용어가 쏟아져 나옵니다. 아주 쏟아져 나와요. 이거 하나하나 호기심 갖고 다 찾아보다 보면은 시험 절대 합격 못해요. 그냥 넘어갈 건 빨리빨리 넘어가서 왜냐면 저희 지금 이 과목만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새끼 과목까지 하면은 7과목 2차 한정해서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호기심은 버리시고 그냥 앞에서 이제 수업에서 듣는 내용만 머릿속에 집어넣어도 다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그것만 집어넣어도 성공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뭐 누구나 말씀드리는 걸 거예요. 그냥 계획을 잘 짜라 이겁니다. 뭐 특성 암기 또 암기 뭐 과락은 없다고 제가 그냥 이거 대충 써놓은 건데 한번 읽어보시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올해 시험이 지금 제가 듣기로는 관세율표가 폭탄이었다 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솔직히 이건 저도 죄송하게 생각해서 제가 협약 부분이 나왔어요. 이번에 한 15점 분량으로. 근데 저는 협약 버리라고 하거든요. 버리라고 하고 강의도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뭐 다른 강사님들은 뭐 총평하는 거 들어보면 이 부분을 뭐 강조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강조를 과연 엄청나게 하셨었을까요? 협약을? 아마 수험생들이라면 다 그냥 통칙부터 아마 21부까지 공부하지 협약은 그냥 살짝 봤을 수준이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협약 부분 15점 분량 그거 못 썼다고 저는 시험에서 불합격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거 못 썼어도 다른 부분 잘 썼으면 합격할 수 있는 거고 물론 뭐 사례 문제가 어려웠긴 했지만 그거 다 규정만 제대로 암기하고 있으면 다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물론 시험장에 들어가면 당황하죠. 떨리고 진짜 떨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력이 온전히 발휘될 수 없었을 그 상황도 이해는 해요. 하지만 합격권에 있는 그 수강생이었다면 이번 시험 문제가 물론 어려웠지만 다행히도 4단위호나 6단위 소호를 물어보지 않았고 그냥 유만 물어봤었어요. 그 품목 분류를 하는 그 사례거나 아니면은 뭐 호를 맞추는 문제, 유를 맞추는 그 물품에 3번을 맞추는 문제가 유를 맞추는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시험 문제와 어려운 문제가 적절하게 배치가 된 그런 시험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만 공부하고 통칙, 주규정, 호의 용어 암기만 철저히 하면 저는 꽈락은 무조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뭐 해설서 얘기 많은데 해설서는 제가 수업 시간에
해설서는 달달달달 외우는 목적이 아니라 해설서를 읽으면 저 규정들이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만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여기 보시죠. 모두 다 가져갈 수 없는, 모두 다 가져가면 시험 불합격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는 사람입니다. 컴퓨터가 아니에요. 다 빠져나가요. 계속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밑 빠진 독에 그냥 물을 계속 채워 넣는 거예요. 그냥 그 물이 그냥 그 통 안에 계속 그냥 이 수준에 있게 계속 집어 넣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 시험은 진짜 휘발성이 강한 게 시험 끝나죠? 독에서 물 다 빠져나갑니다. 한 며칠 지나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뭐 3동차나 사유회를 뭐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도 있어요. 계실 수도. 그때도 대신 이 독에서 물이 싹 빠졌죠. 지금 현재. 지금 다시 뭐 10월 달부터 이제 합격자 발표가 나면 만약에 혹시 떨어지시면 다시 공부하셔야 되잖아요. 그때 이 독은 솔직히 금방 차요. 그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니까 뭐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기본이론 과정 소개. 저는 뭐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제가 수업 자료를 어떻게 드리냐면 이제 앞 글자를 각 부, 류마다 이렇게 앞 글자를 다 따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에 그 이경환 선생가 강의한 그 앞 글자들 그대로 따라가셔도 되고 치사 선택해서 하셔도 돼요. 이거 제가 만든 부분도 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수험생 시절에는 이만큼까지 따진 않았어요. 근데 저희 회사에 좀 그 후배 관세사가 이제 공부할 때를 들어보니까 모든 부분 앞 글자를 다 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공부를 하시면서 땄던 앞 글자를 저한테 줬어요. 강의 때 활용하라고. 그래서 그 앞 글자랑 제 앞 글자가 합쳐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요약 자료라고 해서 교재 별도로. 그럼 너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야, 이 요약 자료 그냥 책에다 다 옮겨놓고 하면 더 우리가 공부하기 편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니요. 저희 시험은 쓰는 시험이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그 법령집의 빈 공간 안에 이 요약 자료에 있는 내용을 보고 그 강조했던 부분들을 자기가 필기를 하면서 자기가 정리하는 시간이 무조건 필요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절대 제가 다 떠먹여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먹어야 돼요. 자기가. 저는 이 숟가락만 만들어주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거 슬라이드는 대충 빨리 넘어갔는데 제가 말이 빠르죠. 왜냐면 저는 이 말씀보다 딴 말씀을 더 드리고 싶어서 말을 빨리 했어요. 어차피 이거는 다른 학원과도 다 똑같이 얘기할 거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한 가지 있을 거예요. 뭐냐면 저희는 여기 뭐 학원이 뭐 강의료를 무료로 푼다. 좀 다른 학원보다 많이 저렴하죠. 많이 저렴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도 수험생 시절에 똑같았고 그러면 비쌀수록 퀄리티가 높고 뭐 쌀수록 뭐 저렴할수록 퀄리티가 너무 낮은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 뭐 다른 학원 보면 뭐 좀 수강료가 싸고 하면 몇 강 안 되는 강의로 예를 들어서 막 20강, 30강으로 이거 한 권으로 다 끝낼 수 있어요. 막 이런 강의 제가 광고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저희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 이론 저희가 봤을 때 다른 학원보다 강의 수가 적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작년에 다른 학원에서 강의를 하면서 좀 쫓겼던 게 저는 더 많은 걸 알려드리고 싶었는데 강의 시수가 정해져 있었어요. 그냥 48강 안에 끝내라. 그러니까 막 빨리빨리 스킵하면서 넘어가는 부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 학원은 그런 거 없어요. 온라인 강의 다 촬영하고 저도 지금 기본 강의를 80강 뭐 이상 뭐 이렇게 좀 계획을 하고 있고 퀄리티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누구보다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저뿐만이 아니라 지금 매 강마다 저희도 밤새 가면서 준비하고 있어요. 강의를 여러분들께 좀 합격의 그 선물을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절대 퀄리티가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퀄리티가 떨어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여러분들은 복 받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학원에서 런칭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으로 좀 퀄리티가 높은 강의를 시작할 수 있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복 받은 겁니다. 이 학원도 수익을 내야 되잖아요. 언제까지 이렇게 런칭을 하겠어요? 나중에는 비싸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비싸지기 전에 빨리 합격하시면 됩니다. 뭐 올해가 아니죠. 내년이 됐든 혹시 내년이 아니더라도 내후년이 됐든 빨리 합격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너무 좋잖아요. 저기 광고 봤더니 수석하면 300만 원 준대요. 그때 제가 공부할 때 여기서 했으면 제가 300만 원 받았을 텐데 뭐 어쨌든요. 그리고 뭐 여러분들도 수석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동기들도 보면 똑똑한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제가 뭐 똑똑한 게 아닌데 이 시험은 저희 시험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1등도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1등도 할 수 있으니까 진짜 열심히만 하면 돼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7, 8월 제가 수업 시간에도 한번 촬영 때 이게 아마 유튜브에도 올라온 것 같은데 7, 8월에 진입하는 게 과연 늦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금 아마 다른 학원에서 기본 강의를 듣다가 이거 머릿속에 잘 안 들어와서 다른 학원 거 한번 들어볼까 해서 오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은 강사를 바꿔도 되는 시기는 상관없어요. 7, 8월이 왜냐하면 휴학하고 7월부터 진짜 본격적으로 뛰어드는 분들이 있어요. 딱
1차 합격하고 학교 좀 다니다가 기말고사 끝나고 본격적으로 이제 접어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자기가 늦었다고 생각해가지고 미친 듯이 열심히 또 따라가려고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재작년인가 작년인가에 저희 학교 후배기도 한데 생동차로 그냥 7월부터 시작해서 합격하신 분도 있어요. 물론 많은 케이스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케이스가 분명히 있어요. 그 때문에 7, 8월이 적어도 7, 8월이 늦지 않다는 이유는 늦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건 4, 5월에 시작한 사람이랑 7, 8월에 시작한 사람이랑 큰 차이는 없다는 거예요. 물론 장수생들은 또 다른 얘기죠. 그분들이 이미 축적이 돼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늦지 않게 좋은 기회에 잘 오셨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또 이따가 또 그 다음 챕터가 있죠. 그 고민 상담소 그 시간 때 좀 궁금하신 사항은 좀 더 자세히 여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절대 저희 퀄리티가 떨어지면 아마 학원에서 그 퀄리티 낮아요. 높일 거예요. 이렇게 아마 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잘 오셨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이만 저는 이제 제가 제 순서는 끝을 내고 다음 또 과목 이제 계속 진행 맡아주고 계신 허준 강사님께서 이제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어서 우리 2차 세 번째 과목이 이제 제가 맡고 있는 관세평가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한번 진행 말고 본업을 한번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세평가는 이제 제가 담당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2017년에 관세사 시험 합격했습니다. 공부 기간은 1, 2차 합쳐서 1년 9개월 정도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2유예 때 2유예로 이제 합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떻게 보면 2유예가 가장 정석적인 합격인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합격할 때 좀 제가 느꼈던 부분, 수험생 때 제가 느꼈던 부분, 제가 해왔던 것들 그리고 다른 수험생을 보면서 느꼈던 부분들을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우리 과목 소개 먼저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관세평가 알고 계시나요? 관세평가는 일단 1번 보시면은 우리가 관세사잖아요. 결과적으로 관세액을 산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관세액이 어떻게 산출이 되냐? 저 과세 가격에 관세율을 곱하면 관세액이 나오는 거거든요. 관세율은 우리 앞에 설명해 주신 이규영 관사님이 강의하시는 HS 코드에 따라서 관세율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HS 코드를 알면 저 관세율은 자동적으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세 가격은 어떻게 정해지냐? 그냥 물품 판매한 가격, 그 가격이 과세 가격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 과세 가격을 정하는 게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그래서 우리 관세평가는 저 과세 가격을 정하는 학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내용 보시면 뭐 1방법부터 6방법이 있죠. 그렇죠? 방법이 6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저 과세 가격을 정하는 데 있어서 1방법부터 6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해 가면서 합리적인 과세 가격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그게 관세평가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2번 보시면은 초반에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과목이라고 제가 기재를 해놨죠. 우리 관세법을 보면요, 여러분, 관세법이 한 300-400개 조항이 돼요. 근데 우리 관세평가는 30조에서 35조에 해당하는 관세평가입니다. 관세법 300-400개 조항 중에 5개 조항에 해당하는 게 관세평가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세사 시험 2차에 한 과목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가 있다는 거겠죠, 그렇죠? 뭔가 복잡한 게 있다는 거예요. 과세 가격을 정하는 학문인데 법령의 양은 안 많아요, 말씀드렸다시피. 그렇지만 좀 심도 깊은 공부가 필요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거는 암기만으로 되는 거는 아닙니다. 관세평가는. 그래서 심도 깊은 공부가 필요하고 관세평가 이론뿐만 아니라 우리 WTO 협정 그리고 사례들까지 공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 관세평가라는 과목은 뭔가 관세법처럼 딱딱 떨어지는 게 아니어서 수험생들이 느끼기에는 초반에 다소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가 나오죠. 세 번째 바로 나오죠. 반드시 이해가 수반되어야 되는 과목이에요. 사실 관세평가는 법령이 얼마 안 돼서 법을 외우는 거는 그렇게 크게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한 과목 자체로 따로 나와 있다는 거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 무언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가 판단 및 그 근거를 논리적으로 우리가 또 글로 쓰셔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 암기로만 한다고 하면은 반드시 언젠가 한계점에 봉착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 관세평가 과목은 이해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수업 강의할 때 사실 여러분들에게 좀 가스라이팅을 합니다.
이거 쉬워요, 쉽죠? 이렇게 좀 가스라이팅을 해요. 근데 사실 그게 쉬운 내용이 아니라는 건 저도 알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조금 쉽게 느끼고 그 다음에 이해를 하면은 그게 쉬워지는 거거든요. 사실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보니까 어려운 거고. 그래서 제 수업을 할 때는 항상 여러분들한테 좀 쉽게 이해시키려고 하는 게 제 이제 컨셉이기도 하고요. 네. 네 번째 보시면은 이론과 사례를 함께 학습해야 되는 과목이다라고 하면서 뭐 법령뿐만 아니라 뭐 이론, 그 다음에 평가 처리에 대한 사례, 뭐 조세심판원 사례, 대법원 판례도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시험 본 2017년에는 법원 판례가 시험 문제로 나왔어요. 네. 그래서 관세평가는 사실 관세법 30조에서 35조로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지만 우리가 공부할 범위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많을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그 판례를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수험생들이 직접 이제 판례를 찾아서 공부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수업 목적에 맞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 수업 목적에 맞게 하는 접근은 사실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하는 거고요. 제가 제공해 드리는 것만 공부하시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은 그 관세평가 공부의 방향성이라고 해가지고 이거 제 수업의 방향성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 평가라는 과목이 굉장히 변수가 많아요. 변수가 많다는 건 뭐냐? 시험 문제 유형이 자주 바뀝니다. 관세평가는 이제 크게 말씀드리면은 문제 유형을 말씀드리면은 법령 서술 위주로 시험이 출제된 경우도 있어요. 최근 한 2020년에서 2023년 정도는 여러분들이 법령만 딸딸딸 외우면은 한 60, 70점 맞을 수 있는 유형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2024년에 문제가 어떻게 출제됐냐? 사례형으로만 나왔어요. 법령 암기만 해가지고는 대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2025년 올해는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 법령 서술과 사례형을 복합한 복합형으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시험을 합격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접근을 하셔야 되냐고. 법령 서술이든 아니면 사례형이든 복합형이든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와도 여러분들이 대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생각하는 거는 어떤 유형, 어떤 난이도에도 여러분이 우리 2차는 사실상 상대평가니까 남들보다 잘 대응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심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다른 강사님들은 그 관세평가는 어떻게 보면은 좀 논리적이고 좀 법리적인 부분이 많아요. 근데 그런 부분을 설명을 안 하시고 그냥 법령 위주로 이제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면은 언젠가 반드시 이제 한계점에 봉착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관세평가적 관점을 계속 심어주려고 어떻게 보면은 좀 주입해 주려고 제가 갖고 있는 그 관점을 주입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요. 그렇게 노력하는 이유는 뭐냐? 그런 관점이 여러분들 스스로가 있으셔야지 문제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대응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2024년도 여러분들 문제 뭐 보신 분도 있겠지만 일반 관세사들도 못 풉니다. 네. 일반 관세사들도 딱 이거 제가 줘봤어요 주변에 이거 한번 어떻게 생각하냐 모르겠다가 대부분이에요. 그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맞닥뜨릴 수도 있으니까 그 어떤 문제 유형 그리고 난이도가 나와도 대응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저도 항상 수업할 때 그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1번부터 4번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뭐 단계적 학습이 중요하다. 일단 뭐 협정을 바로 보기보다는 이론이랑 법령을 먼저 공부하고 그 다음에 협정, 그 다음에 이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사례를 공부하는 게 적절할 것 같다는 거고요. 법령 암기는 제가 2020년도에서 2023년도는 그냥 법령 서술형 문제가 나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2024년도에 완전히 이제 뒤바뀌었죠. 그때 수험생들이 이제 뒤통수를 많이 맞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법령 암기는 이제 기본이자 필수인 거예요. 관세평가는 법령 암기로 승부하겠다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이제 기본이자 필수로 됐다는 거죠. 그래서 법령 암기는 이제는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고 3번 주제별로 평가 판단의 근거를 정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관세평가 과목은 여러분들 우리 평가 과목의 특성상 또 어려운 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2차 시험은 다 쓰셔야 되잖아요. 근데 보통 다른 과목은 시험 문제가 한 페이지 내지 2페이지 정도면 돼요. 네 문제 통틀어서. 근데 관세평가는 지문 자체가 4페이지, 5페이지까지 넘어갑니다. 그 말은 즉슨 뭐냐? 여러분들이 쓸 시간이 많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시험 시간은 똑같이 80분인데 관세평가 과목은 수험생들이 느낄 때 가장 이제 쓸 시간이 많이 부족함을 느끼는 과목이 우리 관세평가입니다. 그래서 주제별로 이제 평가 판단의 근거를 여러분들이 미리 정리를 해두시는 거예요.
주제별로 미리 정리해두고 그 주제에 대한 문제가 나왔을 때 이제 여러분들은 이렇게 기계가 돼서 그냥 쓰시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저도 여러분들이 그 평가 판단의 근거 같은 것들을 정리해가지고 제공드릴 예정입니다. 네, 네 번째는 요거는 사실 우리 과목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 다 마찬가지예요. 저는 나는 어떤 과목을 잘해, 나는 뭐 관습평가 제일 잘해, 나는 HS를 제일 잘해,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나는 어떤 과목은 진짜 못해를 안 만드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특정 과목을 잘하는 것은 좋지만 물론 좋아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약점인 과목 그리고 약점인 부분을 안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공부할 때부터 관습평가를 좋아했어요. 관습평가 좋아하고 굉장히 뭐 질문도 많이 하고 공부 열심히 재밌게 했죠. 2017년도 시험 문제 안 보셨겠지만 관습평가가 변수인 해였어요. 그 해의 시험이.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나 평가 나름 재밌어 하고 모의고사 봐도 점수 잘 나오고 했는데 실제 시험에서 관습평가가 너무 어렵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뭐 멘탈이 굉장히 흔들렸겠죠. 그래서 우리 시험은 좀 변수가 많으니까 특정 과목을 잘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못하는 과목 한 과목을 안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 꼭 생각해 주시고요. 우리 평가만 봤을 때에는 지역적인 부분에서 출제가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포기하거나 그 약점으로 작용하는 부분이 없이 좀 균형 잡힌 공부가 중요하다. 그리고 제가 수업 때 웬만하면은 다 다룰 거예요. 다 다룰 거예요. 그래서 다 다루면서도 말씀은 드리죠. 공부하시다 보면은 이런 것까지 봐야 돼 싶은 게 있어요. 근데 그런 것도 저는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를 드려요. 말씀 하나 드리는 게 뭐냐면은 이런 부분은 버리지만 마라라고 해요. 어차피 우리가 시험 날까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반복이에요. 아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표현이 정말 맞거든요. 이규영 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어서 항상 다 까먹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날까지 해야 되는 건 회독이에요.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보던 거를 일주일에 한 번 보고, 일주일에 한 번 보던 거를 3일에 한 번 보고, 3일에 한 번 보던 거를 하루에 한 번 볼 수 있게 되는, 그게 이제 내년 6월 정도 되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계속 반복해서 볼 거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버리지만 말고 독서하듯이 읽고 넘어가라라고 합니다. 사람이 독서하듯이 읽고 수십 번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암기한다고 생각 안 해도 막상 시험 문제 나왔을 때 100%는 못 쓰겠지만 남들보다 잘 쓸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약점인 부분이나 뭐 지역적인 부분도 제가 수업은 진행할 거고 너무 다 버리지는 말고 독서하듯이 읽고 넘어가는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지향해야 되는 것들인데요. 사실 공부는 여러분들이 다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뭐 어떻게 공부하세요? 뭐 저렇게 공부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어차피 다 각자 스타일대로 공부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러면은 각자 스타일대로 공부를 하시는데 이런 것들은 하지 마세요를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 아까 말씀드렸던 거의 연장선인데 선택적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평가가 주제별로 우리가 좀 섹터가 다양해요. 그러다 보니까 특정 주제에 좀 흥미를 느끼시는 분도 있고 특정 주제에는 흥미를 못 느끼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흥미를 느끼는 부분 위주로 이제 공부를 하는 거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요거 좀 중요해요. 초반부터 수험생 스스로가 출제 예상되는 범위를 추려서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내년 시험이 6월인데 지금 7월이잖아요. 1년 정도가 남은 시험인데 지금부터 내년 6월 시험에 이 부분은 나올 것 같아, 이 부분은 안 나올 것 같아를 여러분들이 판단해가지고 공부를 하시면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시간이 정말 부족할 때, 시간이 없을 때 과감하게 배제할 것들은 그때 가서 정하시는 거고요. 지금 시점에서는 버릴 게 없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제 관습평가 같은 경우 범위가 많지는 않으니까. 네. 그리고 2번 보시면은 계속 말씀드리죠. 암기로만 승부 보려고 하는 것. 다른 과목은 암기로만 승부 보려고 해도 유효할 수 있어요. 근데 관습평가는 안 된다는 거예요. 관습평가는 단순히 암기만 해서는 뭐 한계에 도달한다. 실제로 말씀드렸던 거죠. 시험 문제가 뭐 법령 서술이 위주로 나오던가 아니면은 사례 분석이 위주로 나오던가 그걸 우리가 예측하는 것 자체가 이제 무의미하게 된 거예요. 최근 3년만 보면은 2023년, 2024년, 2025년 시험 유형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걸 예측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암기로만 승부하면 안 되고 여러분들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조금 관습평가는 심도 깊게 공부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3번.
공부 범위를 스스로 확장하는 거예요. 아까 판례 본다라고 했는데 판례를 수험생이 뽑아서 저한테 가져옵니다. 근데 사실 그 판례가 여러분들이 수험 목적에 맞지 않는 경우가 제가 봤을 때는 더 많아요. 그래서 수험 목적에 맞게 좀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판례 위주로 제가 이미 다 선별을 해놨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그때 당시에 좀 이슈가 되거나 하는 것들은 제가 뭐 그 시점에 또 판례가 나올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수험 목적상 적절하다. 이건 좀 쟁점이 될 수 있고 시험 문제로도 활용될 수가 있겠다 싶은 것들은 제가 프린트물로 제공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실 거는 그냥 강사가 제공해 주시는 것만 보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네. 4번이라고 해서 뭐 수험생으로서의 마음가짐이라고 해놨는데 솔직한 말씀을 드리자면 앞에 1, 2, 3번은 뭐 이렇게 공부해라 저렇게 공부해라 이거 하지 마라 라는 거잖아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저는 이 4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을 보시는 거잖아요. 시험 보시고 지금 여기에 오셨다는 거는 당연히 합격의 의지는 당연히 있으신 거고 그러면은 수험생의 입장에서 가장 베스트는 제가 생각해서 뭐냐면은 빨리 탈출하는 거예요. 빨리 나가셔야죠. 그렇죠? 나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합격해서 나가는 방법이 있고 포기해서 나가는 방법이 있고 근데 다 여러분들 지금 합격해서 나가시려고 이 자리에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빨리 합격하려면은 저는 요 세 가지가 굉장히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뭐 공부를 어떻게 하냐보다도 여러분들이 내년 시험에 있어서 내년 시험을 임하는 데 있어서 요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추려서 한번 갖고 와봤어요. 첫 번째 뭐냐면은 1번 결국에는 멘탈 싸움입니다. 네. 제가 독한 편이 아니에요. 절대. 제가 독한 편이 아니고 제가 스스로 독하지 않다는 걸 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제가 수험생 때 어떻게 생각을 했냐. 인생에서 딱 한 번만 독해져야 될 때가 있다라고 하면 지금이다 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스스로를 난 독하다, 독하게 공부해야 된다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멘탈이 크게 흔들리지는 않았어요. 네. 근데 멘탈이 정말 많이들 흔들려 하세요. 여러분들 지금 당장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지금 당장 이해가 안 되시는데 제가 다른 학원에서 수업을 하고 합격생도 나왔어요. 배출이 됐는데 그 친구마저도 모의고사 기간에 2, 3월 때 연락이 옵니다. 너무 힘들다. 공부 못하겠다. 선생님 저 2주 동안 공부 하나도 못했어요. 이런 연락이 와요. 근데 그 정도로 합격한 사람도 그 정도니까 그 정도로 여러분들의 멘탈이 정말 많이 흔들리는 시점이 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잘 극복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아까 1년 9개월 걸렸다고 했고 이 유예로 합격했다라고 했는데 제가 머리가 그렇게 특출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예로 합격할 수 있었던 거는 저는 시험 공부하면서 멘탈이 나간 적은 없어요. 저는 그 이유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그 관세사 직원을 뽑아가지고 물어봤어요. 재작년에 합격하신 분이거든요. 땡땡 관세사님 저 내일 설명회 가는데 수험생들한테 딱 한마디 해야 된다면 무슨 얘기 하고 싶어요? 물어봤어요. 근데 그 친구 하는 말이 뭐냐면은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해요? 라고 했더니 그냥 하는 거요 라고 하더라고요. 이 말이 그냥 하는 거요가 아무 말도 아닐 수 있지만 저는 정말 맞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그거 듣고 감탄을 했어요. 진짜 너무 맞는 말이다. 어떤 상황이 있더라고 하도 뭐 1년 동안 공부하면서 이런저런 일이 있을 수 있겠죠. 주변에 개인 일도 있을 수 있고 주변에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고 어떤 상황이 생겨도 그냥 공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공부하는 거. 멘탈 흔들리지 않고 그냥 항상 하던 대로 어제처럼 오늘 똑같이 공부하는 거. 그렇게 1년 이상이 만들어지시면은 여러분들 분명히 합격권 안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멘탈 싸움이 결국에는 멘탈 싸움이다. 이거는 제가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기본 강의 모의고사 직전까지 말씀드리고요. 왜냐면 모의고사 때는 우리가 대면하지는 않으니까 모의고사 직전까지 말씀드리는데 모의고사에 그렇게 제가 멘탈 얘기를 해도 모의고사 막상 들어가면 멘탈이 또 흔들려 하십니다. 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결국엔 멘탈이구나라는 거 꼭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는 컨디션 관리는 필수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컨디션 관리가 당연히 중요하죠. 당연한 얘기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필수라기보다는 컨디션 관리도 실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컨디션 관리도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처럼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컨디션 관리 안 되면은 공부에 당연히 영향이 미치고, 그렇죠. 공부에 영향이 미치면 또 결국엔 뭐에도 영향이 미쳐요. 결국엔 또 멘탈에 흔들린다. 결국엔 또 멘탈에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으니까 컨디션 관리는 좀 잘하실 필요가 있고, 특히 여성분들 체력 관리, 체력 관리 잘하셔야 됩니다. 뭐 약발이라고 하죠. 약 많이 드세요. 저도 많이 먹었어요. 한약 같은 거 많이 다려 먹었고. 근데 수험 기간에는 그게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자,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했죠. 합격률 올라가고 있어요. 2차 시험. 합격률 올라가고 있고, 심지어 중간에 포기하는 수험생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멘탈 안 늘리고 컨디션 관리 잘해서 끝까지 완주만 해도 중간 이상을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 너무나도 잘 할 수 있으실 것 같죠? 아니, 멘탈 안 늘리고 컨디션 관리 잘해가지고 나는 내년 6월까지 정말 열심히 공부만 할 거야. 지금 다 그런 의지도 갖고 계시잖아요. 근데 본인 스스로를 너무 지금 믿지는 마시고, 중간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끝까지 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내년에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셨을 때 저는 조금의 후회도 남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일 아쉬운 게 시험 끝나고 이렇게 할 걸 저렇게 할 거리거든요. 저는 뭐 제 얘기지만 저는 시험 끝나고 저는 관세평가 주력 과목이었는데 관세평가 어렵게 나가고 떨어졌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집에 가서 얘기했습니다. 부모님 지원해 주셨을 거잖아요. 그때 당시에. 미안한데 나 떨어진 것 같은데 나 더 이상 못할 것 같다. 그러니까 저는 그때 당시에 제가 할 수 있는 거 다 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시험 끝나고 결과가 내가 예상했던 것처럼 시험 문제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결과도 뭐 안 좋을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나 공부 이제 더 안 한다라고 부모님한테 선언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끝까지 뭐 후회 없이 공부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붙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시점에 이 얘기를 하는 게, 들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어차피 여러분들 시간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충분히 실현 가능하시다고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년 시험 끝났을 때 조금의 후회도 남지 않도록 딱 어떻게 보면은 지금 내년 시험 기준으로 1년이 안 남았잖아요. 1년 투자해가지고 평생 남는 자격증 하나 가져가시는 거예요. 뭐 1년이든 아니면 2년이든. 그러면 뭐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거든요. 내후년에 보신다고 하더라도 뭐 1년이든 2년이든 평생 남는 자격증 하나 가져가면은 그 정도 투자는 해야 되는 거진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어쨌든 여러분들도 항상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시험 끝나고 나오는 순간 조금의 후회도 남기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평소에 공부를 하시면은 제가 봤을 때 붙으십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뭐 멘탈적인 부분도 제가 수업 시간에 많이 얘기하고, 저는 수험생들이랑 소통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뭐 힘드시거나 이런 일이 있을 때 질문 같은 거 주시고, 제도 저 번호 같은 거 다 알려드리거든요. 그럴 때 잘 제가 적절하게 대응을 해드릴 거니까 믿고 따라오시면은 반드시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선에서 내년 아니면 내후년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진행을 해볼게요. 네, 드디어 이제 마지막 과목입니다. 네, 2차 마지막 과목은 이제 무역 실무 과목이고요. 우리 그 황인혜 관세사님께서 무역 실무 과목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황인혜 관세사입니다.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처음 시작하시는 건가요? 지금 2차 보시는 분들, 1차 준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한번 손 들어볼까요? 1차 준비 처음부터 하시는 분. 2차 이제 1차 다 보시고 2차 준비하시는 분. 좀 적으시네요. 1차 하시는 분들이 또 많으시네요, 또. 네. 어쨌든 저는 무역 실무를 담당하게 됐고요. 저는 지금 관세오인 A1에서 컨설팅 센터의 컨설팅 팀에서 일을 하고 있고, 이제 무역 실무 강의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요. 이제 학원에서 이런 귀한 자리 내주시고,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귀한 시간 내주셔서 이런 시간 통해서 유익한 정보 많이 얻어가시고 또 동기부여도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번 무역실무 과목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역실무 과목의 특징이 있는데요. 특징은 뭐라고 말씀드리면 될까 생각하다 보니까 역시 여러분들께서 항상 생각하시는 그 방대한 범위이고 정말 압도적인 공부량일 것입니다. 왜냐면 이제 계약의 성립부터 이행, 이제 운송보험 이런 무역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 다루고 있고요. 이런 내용을 다 공부를 하셔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국제 규범이라든지 협약 같은 것들을 다 공부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방대한 범위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 것도 있고 또 새끼 과목도 있죠.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범위가 넓은데 그치지 않고 대외무역법이라든지 외국환거래법 이런 추가 과목들이 있어서 이제 분량 자체가 굉장히 압도적입니다. 그래서 공부하실 때 이제 책 두께나 이런 거를 보시면 정말 처음부터 이걸 어떻게 공부해야 되나 싶으실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걱정들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좀 공부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무역 실무는 이제 과목은 특징은 이러하고요. 거의 대부분 계약의 성립부터 이행, 종료 이 흐름을 계속 가지고 가야 됩니다. 이거를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이해를 다 무역 실무 과목에 대한 이해를 하실 수 있고요. 이해를 하시면서 또 암기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좀 이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 이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무역실무는 이해가 필수인 과목입니다. 뻔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진짜로 이해가 정말 필요하고요. 왜냐하면 이해가 없으면 진짜 어떻게 외울 수가 없어요. 이제 법 과목이라든지 HS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냥 달달 외우시면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뭐 이해는 못하면 그냥 외우고 보자 이렇게 되실 수 있는데 무역 실무는 협약도 굉장히 좀 말도 좀 어렵게 되어 있고 약간 읽다 보면 이 무슨 이게 번역이 되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좀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고 그러면 좀 말이 꼬이게 되고 그러면 답안지를 보는 사람은 딱 알거든요. 이게 얘가 이해하고 썼구나 안 하고 썼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해가 어떻게든 정확하게 돼야 되기 때문에 전체 저는 항상 처음에 공부를 하시는 분들께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교재에 A부터 Z까지 꼼꼼히 전체 다 정독을 해라. 그러니까 그 선생님들이 써주시는 그 과목들이나 이런 책자에 있는 작은 뭐 참고일지라도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가시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읽다가 이해가 안 되면 무조건 강사님께 교수님께 여쭤보고 또 이해를 안 되면 어떻게 찾아보고 처음에 기본 시간에는 좀 이렇게 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해를 충분히 흠뻑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좀 이렇게 그 구조화하고 암기하는 이런 방식으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구글맵 보듯이 전체를 좀 조망해서 공부를 하라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구글맵 보듯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구글맵 다 쓰시잖아요. 이제 막 줌인, 줌아웃 다 되죠. 그런 것처럼 이 전체적인 흐름을 다 아셔야 됩니다. 내가 어디 부분을 공부하고 있는지 내가 깊게 이렇게 공부하고 너무 깊게 들어가면 또 골치 아파버리거든요. 무역실무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공부를 하고 있다가 어떤 단원을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단원에서 내가 어디쯤에 왔는지 다시 목차로 돌아가서 내가 계약의 이행의 어디 파트에 결제 파트에 어디를 배우고 있구나 이렇게 딱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지. 그냥 읽다 보면은 소설책 읽는 것 같아요. 무역실무는 소설책 읽는 것 같이 막 재밌게 읽다가 나중에 끝나고 나면 정동 나 1회독 했어 나 당당하게 했지만 머리에 남는 거는 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항상 읽으실 때 그리고 이해를 하실 때 어떤 파트에 있는지 내가 줌아웃 했다가 다시 줌인하고 이러한 방법으로 좀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좀 내용을 또 연관 짓는 게 좀 필요해요. 정독하시면서 항상 내용을 좀 연결 짓고 그 구조라든지 그런 유기적으로 사고하시는 게 좀 필요합니다. 즉 예를 들면 이제 신용장 파트를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럼 거기에 어떤 보험에 대한 아니면은 운송 서류가 나와요. 그럼 뒤에 운송 파트에서도 그 서류가 나오거든요. 그런 식으로 여기서 공부했던 게 여기서도 나오는구나 하면서 전체적으로 유기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게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를 딱 이해했다고 해서 딱 거기만 이해되면은
답안지를 쓸 때 여기 문제도 대비할 수가 없어요. 저기 문제도 대비할 수 없고. 그래서 여기 파트 운송을 하면은 운송에서는 어디 UCP에서 나왔고 어디 그 인코텀지에서 나왔고 이렇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좀 유기적으로 좀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암기는 반드시 필요하죠. 무역실무는 암기하는데 좀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좀 이렇게 좀 구조화하는 한 차례 좀 걸러주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무역실무는 어떻게 걸러주냐? 이제 좀 구조화하는 거, 내 암기식대로 어떤 협약을 그대로 외운다 하더라도 협약이 막 줄글로 되어 있는데 규칙이나 이런 것들이 줄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구조화해서 나만의 모양으로 좀 만들어가고 암기식도 따고 거기에서 암기를 할 수 있고 네 이렇게 좀 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드립다 그냥 무역실무 책을 보고 그냥 외워야지 이렇게 하면은 전혀 외울 수는 없고요. 항상 자기가 이렇게 좀 암기식이라든지 구조화라든지 이런 걸 항상 머리에 두고 어떻게 내가 이 책을 답안지에 가져가겠다 이런 내용으로 좀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내용들은 저 기본 시간이나 문풀 시간에 제가 좀 다룰 거고요. 네, 그리고 키워드 중심의 전략적 암기라고 제가 썼는데요. 이거는 이제 암기를 하시면서 그냥 암기를 구조화해서 암기하면 되느냐 이건 아니고요. 키워드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중요한 단어들 내가 구조화해서 암기식을 따서 외웠는데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은 단어들이 있으면 조금 점수에서 그닥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단순한 문제 통째로 이렇게 외우기보다는 핵심 키워드 중심으로 좀 기억하면서 암기를 하시는 좀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좀 이렇게 간단하게는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기본 시간이나 문풀 시간에 저랑 같이 좀 공부를 하시면서 만약에 제 과목을 듣게 되신다면 이렇게 공부하시면서 어떻게 암기식을 따고 어떻게 구조화를 하고 어떻게 좀 이해를 하는지 좀 자세하게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만나서 반가웠고요. 네, 다음 혹시 질문 있으시면 같이 이따가 좀 질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각 과목별 이제 프레젠테이션은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고민 상담소라고 해서 저희가 뭐 여러분들 왼쪽 보시면은 아까 다 설명드렸던 관세사님들이 다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지금부터는 그냥 뭐 상담 필요 없으시면은 귀가하셔도 좋고요. 상담이 좀 뭐 원하시는 분들은 편하신 관세사님한테 가서 착석해가지고 상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설명에 참석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더 이후의 얘기는 또 상담 때 진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